디즈니월드 마우스 플로리다 전문가 라니 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니멀 킹덤에 나와 있는데요. 2월 4일이고요. 라니 마우스 채널에 소수 존재하는 디즈니월드파를 위해서 디즈니월드의 약간 바뀐 시스템에 대해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디즈니월드 마우스이지만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극소수 1000분, 2000분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튜브에서 3불, 5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이 제작될 수 있는 것은 플로리다 우리 회사 매직타운 리얼티의 제작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의 투자주택, 은퇴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직타운 리얼티 이용하시고 안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디즈니월드에 작년과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버추얼 큐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어트랙션이 될까요? 버추얼 큐, 가상줄을 선다는 거죠. 지금 버추얼 큐가 되는 것은 매직 킹덤의 티아나 바이오 어드벤처, 그리고 에캅의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입니다. 버추얼 큐는 파크 입장일 아침 7시에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7시에 앱에서 예약하는 게 실패했으면 파크에 입장한 후에 1시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미리 앱에서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막 누르는 거죠. 리프레시를 1시에 하면 거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룹 80번이 지금 타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그룹 120번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점점 내 그룹 120번이 가까워지면 이제 앱에서 그걸 알려줘요. 그 티아나에 가서 그 어트랙션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랜도 공항 MCO에서 이 디즈니월드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올랜도 공항 MCO에서 버스가 다닙니다. 올랜도에 링스 버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링크 311 그 라웃 버스를 타면 디즈니 스프링스까지 옵니다. 가격은 1인당 2불인데요. 이게 직행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시간은 5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미얼스 커넥이라는 다이렉트 버스도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24시간 운행되는 버스이고요. 이 시스템은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혼자 배낭여행처럼 마니보틀처럼 다닌다 하면 모르지만 가족이 여럿이 왔다 하면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디즈니월드에 딱 들어와서 그 월드 내에서만 있겠다 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또는 디즈니 트랜스포테이션을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디즈니 월드 리조트가 아닌 곳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렌트카를 하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어쨌든 2불짜리 버스를 타고 이제 디즈니 스프링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조트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배낭 하나, 백팩 하나 메고 있다 하면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리조트로 바로 그 셔틀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스프링스 그 버스 스테이션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보드웍을 가겠다 하면 몇 번 버스, 컨템퍼러리를 가겠다 하면 몇 번 버스 이렇게 버스 표를 보고 타면 되는데 큰 가방이 있으면 그 디즈니 버스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불짜리 버스를 타고 디즈니 스프링스에 내리신 분들은 그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우버나 리프트를 불러서 타야 됩니다. 우버 가격이요. 디즈니월드에서 컨템퍼러리 호텔까지 간다? 그러니까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좀 거리가 있는 호텔이다 해도 가격이 8불에서 10불 정도 나옵니다. 디즈니 안에 미니밴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프트 앱에서 그 디즈니 미니마우스 랩된 그 차를 불러서 택시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호텔에서 파크까지 그 디즈니 미니밴을 리프트로 불렀다 하면 조금 더 파크 안에 내려주는 거예요. 디즈니 버스 스테이션 있는데 근처에 내려주니까 조금 더 우버보다 편하긴 한데 미니밴은 위치나 이 바쁜 시즌에 따라서 30불에서 70불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카시트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우버를 탔든 2불짜리 버스를 탔든 디즈니 스프링스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우버를 타고 리조트까지 갔어요. 체크인 시간이 아니다 하면 짐을 맡길 수가 있죠. 오늘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지금 이 세 번째 질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워터파크이 디즈니 월드 리조트 체크인하는 그 당일에 공짜다. 어떻게 이용하나? 제가 이 동네에서 워터파크를 이용할 때 디즈니 워터파크를 안 가잖아요. 그 10월달 아쿠아리카를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디즈니 워터파크이 뭔가 지어진 지가 오래됐고 업그레이드 된 게 있는데 여기까지 놀러와서 하루 귀중한 시간을 내서 노는데 워터파크를 하러 간다 하면 같은 돈을 내면 아쿠아리카를 가겠죠? 또는 유니버셜 볼케이노 베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디즈니 워터파크에서 그 리조트 손님들이 몇 시에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올 수도 있고 뭐 좀 오후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날 워터파크를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그냥 내 매직밴드나 그러니까 앱에 그 체크인 날짜 예약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이게 띵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으로 내가 리조트 숙박 손님이다 하면 그 체크인 날 갈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디테일을 또 따져야 돼요. 만약에 그날 부사 중이라 워터파크가 닫았다. 그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첫날 이용 못했을 때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티켓을 앱으로 보내준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100%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집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에 산다 아니면 조지아에서 왔다 운전을 하고 왔다 아니면 뭐 렌트카를 해서 왔다 하면 워터파크에 아침 뭐 10시에 연다고 하면 그 워터파크에 파킹을 하고 그냥 이 매직밴드 찍고 워터파크 들어갔다가 놀고 나와서 리조트 체크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버스 타고 오신 분 있잖아요. 러기지가 이제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워터파크로 바로 가서 이 러기지를 어디다 놓을 데가 있느냐? 라카가 있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낭 정도 들어가지 이렇게 큰 짐이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본인이 숙박하는 리조트에 가서 프론트 데스크에 그 러기지를 맡기고 거기서 디즈니 셔틀 버스를 타고 워터파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워터파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타이푼 라군, 블리자드 비치. 제가 한동안 그 두 개가 동시에 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그러니까 해당 일에 문을 연 그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애뉴얼 패스에 그 워터파크를 포함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00불짜리 굉장히 저렴한 윅데이만 오는 애뉴얼 패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디즈니 리조트에 숙박을 하면 파크에 30분 일찍 들어간다든지 1시간 뒤에 놀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인 나오는 리조트가 있으면 잡고 이제 워터파크 바로 가서 노는 거죠. 다음날 아침 30분 일찍 파크에 들어가서 막 늦게 놀고 1시간 더 늦게 놀고 나오거나 이제 파크 또 하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놀 수 있지만 올해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어 패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약간 하고 지나갈게요. 입장권 외에 빨리 타러 들어가는 줄 있잖아요. 스킵 더 라인 하는 게 멀티 패스가 있고 싱글 패스가 있고 작년에 프리미어 패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멀티 싱글 패스는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왜 이 첨뷰나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디즈니 영상에 오셔서 제 영상을 보고 너무 여행을 잘하고 갔다고 고맙다는 말을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백세님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댓글도 안 달고 좋아요도 안 누르는 사람들이 대반인데 반해서 그렇게 여행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싱글 패스, 멀티 패스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프리미어 패스라는 게 어마무시한 게 나왔잖아요. 멀티 패스, 싱글 패스를 앱에서 예약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3일 전에 해라, 7일 전에 해라, 무슨 3개를 해라, 뭐 처음에 탭을 한 다음에 다른 파크 하퍼를 해라.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다시 질문이 오고 이러는데 이게 문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효도관광을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쫙 한 거예요. 리조트 예약 다 하고 리조트 첫날에서 7일 전에 전체 리조트 숙박을 멀티패스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녀분이 다 해준 거죠.
그럼에도 와서 이 앱으로 처음 예약한 3개를 쓰면서 다음 어트랙션 잡는 게 이 앱 사용이 어려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디즈니 월드의 주요 고객층이 누구입니까? 어린이요? 아닙니다. 은퇴한 베이비 부머분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프리미어 패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시즌별로 또 파크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뭐 150불, 160불에서 450불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데 내가 매직 킹덤을 크리스마스에 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입장권 외에 그래 450불 쓰고 그냥 이 앱 예약 없이 아무데나 띵띵띵띵 하고 들어가겠다. 단 어트랙션 하나를 한 번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 하퍼가 되지가 않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오늘 제가 이 프리미어 패스 가격을 보니까 뭐 160불에서 매직 킹덤은 솔드아웃 돼서 안 되더라고요. 이 티켓을 무제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정 수만 팔기 때문에 다른 날짜 뭐 2월 24일로 했더니 379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시니어 분들 굉장히 넉넉하게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 이 멀티패스, 싱글패스 다 예약을 앱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효도 관광을 3개 보내드리겠다 하면 이 프리미어 패스를 포함해서 또 구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어 패스가 처음 생겼을 때는 디즈니 리조트 중에 디럭스 고급 리조트에 숙박하는 사람들만 그 티켓을 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디즈니 호텔에 숙박하나 어느 리조트에 숙박하나 디즈니 월드 외부에 숙박하나 상관없이 파크 방문 3일 전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직 킹덤을 오늘 사겠다 이러면 그게 벌써 그 비싼 379불을 누가 다 사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디즈니 월드 입장권이 있으면 디즈니 월드 모든 사진사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티켓을 스캔하면 내 앱이나 웹에 그 찍은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메모리 메이커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무료로 포함된 사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붙여놓으려고 하는데요. 라이트닝 레인 멀티패스를 샀잖아요. 그러면 무료 사진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트랙션을 탈 때 자동으로 찍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진사 앞에서 폼을 잡은 건 아니지만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탔을 때 거기에 자동 사진이 찍힌 것이 내 앱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찍히는 스팟이 제가 대강 생각나는 게 매직 킹덤에서 그 티아나 바이오 어드벤처 확 떨어지는 그 순간에 찍히고요. 그 캐러비안 해적 있잖아요. 그 배 타고 지나가는 거기서도 사진이 찍히고 혼티드 맨션에서도 이렇게 끝나갈 때 뒤에 고스트와 함께 찍힌 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 사진은 멀티패스에 포함되어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사진사 사진은 메모리 메이커라는 것을 따로 구분해야 워터마크 없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애뉴얼 패스가 있는 사람은 100불을 추가하면 1년 내내 이 사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루치를 산다 하면 75불, 한 달 동안 디즈니 월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는 것은 210불인데 3일 전에 사면 185불로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크루즈 사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메모리 메이커를 따로 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한데 만약에 가족이 10명이 놀러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걸 사서 가족 사진을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찍힌 사진은 그 해당 사진 찍은 날로부터 45일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익스퍼레이션 될 때쯤 디즈니 앱에서 알려줍니다. 디즈니 월드 바뀐 룰이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걸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가끔 보답 없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할 때 번아웃이 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는데 이왕 영상 비디오를 켠 김에 우리 백세님들과 긍정생활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제가 새해에는 그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유스풀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라니마우스의 효율 가치를 올린다고 할까? 쓸모 있음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크를 나와서 그냥 혼자 놀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쓸모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긍정 생활 루틴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 올랜도 MCO 공항과 그 한국 공항 간에 조약이 체결돼서 곧 직항 비행기도 뜬다고 하니 나중에 한국에서 이 디즈니 월드 놀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뭔가 밥값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좀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백세님들도 즐거운 2월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리워드가 엄청난 건데 이게 맥앤치즈에 폴드 포크를 얹어서 콜슬로우를 뿌려준 거예요. 거기에 바베큐 소스입니다. 디즈니 교통수단에 대해 설명하는 김에 여기 버스가 있고 배가 있고 스카이라이너라고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셔틀버스는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리조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리조트에서 파크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나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파크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버스를 타고 컨템포러리 호텔로 가면 거기서 걸어서 매직 킹덤으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또 디즈니 스프링스에서 버스를 타고 비치 야트 클럽 보드웍에 내리면 거기서 또 걸어서 에캅 후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트는 그 디즈니 매직 킹덤 에캅에 연결된 호수에 있는 그러니까 디즈니 딜럭스 고급 호텔에서 배를 타고 파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리조트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스카이라이너가 있죠. 케이블카 타고 이용하는 거. 그것도 일정 리조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비에라, 캐러비언 비치, 에캅과 헐리우드로 연결이 됩니다. 보드워크나 비치 야트 클럽에서는 에캅 후문 쪽까지 걸어가면 스카이라이너를 이용해서 헐리우드 스튜디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이너는 에캅과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문을 닫은 지 90분 후까지 운행을 하고요. 만약 에캅이 연장 운영하는 날이 있으면 그 연장 운영해서 문 닫은 시간부터 1시간 후까지 운행하지만 딱 리비에라 리조트까지만 운행이 되고 헐리우드 스튜디오나 다른 리조트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안에 버스 있고 배 있고 스카이라이너 있잖아요.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에 숙박을 하나 안 하나 디즈니 파크 티켓이 있나 없나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 이렇게 애뉴얼 패스 없을 때도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에 좀 와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면 이 교통수단만 이용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리조트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